지난주 서울 신림동의 공원 등산로에서 대낮에 끔찍한 성폭행 범죄가 벌어졌죠. 피해자는 이틀 전 끝내 숨졌습니다. 이 흉악 범죄가 계속되면서 시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요즘 시내 곳곳에 무장한 경찰과 장갑차까지 배치되고 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죠. 사회부 민소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흉기난동에 성폭행, 살인까지 지금 몇 달 사이 끔찍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주말에도 일이 있었다고요? 네, 주말 새 지하철 2호선에는 일명 쇠붙이 난동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제, 그러니까 지난 19일 낮 12시 반쯤 지하철 2호선 안에서 한 50대 남성이 쇠붙이를 휘둘러서 승객 2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다목적 공구로 사용되는 열쇠고리에 달린 쇠붙이를 휘둘렀다고 하는데요. 오늘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조현병 진단 이력이 있는데요. 전철 안에서 누군가 나를 공격하려 해서 방어 기제로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지난 17일에는 서울 대학로에서도 흉기 소동이 있었습니다. 한 60대 남성이 밤 9시 반쯤 흉기를 들고 대학로를 배회하다가 특수협박 혐의로 그제 구속됐습니다. 어제도 오후 2시쯤 신림역 사거리에서 흉기를 허리에 차고 다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 가족들은 조현병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본인은 거리를 다니기 무서워서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갖고 다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경찰은 지난 4일부터 보름간의 특별 치안 활동을 통해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20명을 검거했고 흉기 폭력행위 관련 113건 등을 단속했습니다. 그 특별 치안 활동을 통해서 20명 검거했다고 하셨는데 그 경찰이 저번 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에 지금 어떤 대응들을 하고 있는 거였죠? 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다음 날인 지난 4일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특별 치안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지하철역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전국 곳곳의 다중 이용 시설에 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전술 장갑차까지 배치하겠다고 밝혔던 건데요. 지난 18일 기준으로 약 4만 7천 곳에 지역 경찰, 기동대 등 총 28만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찰의 치안 활동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신림동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예. 이제 피의자 최 씨는 범행 장소에 CCTV가 없는 걸 알았다 이렇게 진술했는데요. 경찰 순찰에 허점을 노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2주간 약 28만 명의 경찰이 동원된 거면 정말 뭐 가용한 경찰력 다 동원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식의 치안 활동으로는 이제 강력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입증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경찰의 대응이 부족한 게 아닌데도 강력 범죄가 재발한 겁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시민들도 더욱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요. 시민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크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경찰이나 특공대 분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건 알겠지만 좀 더 원인에 가깝게 경찰 인력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경찰보다는 좀 다른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제가 취재하면서 일선 경찰들을 만나봐도요. 이제 당장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데도 정부의 보여주기식 대처에 우리만 음. 죽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도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순찰 강화에 인력을 과잉 투입하는 바람에 오히려 치안이 약화되거나 기존 사건 수사 등이 지체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정된 경력에 과부하가 심해져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순찰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했던 어떤 보여주기식 순찰 활동이 오히려 치안 전반을 좀 약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 전문가들은 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네,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원인 분석입니다. 원인 이제 범죄 원인 분석. 네, 흉악 범죄의 원인을 제대로 포착해야 그에 맞는 해결책을 처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사회에 대한 분노나 불만 등을 가진 범죄 고위험군을 조기에 파악해 이들이 범행 의지를 품게 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범행 의지를 품게 한 분노의 원인이 경제적 문제에 따른 건지 아니면 소외감이나 인간관계 갈등에 의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각각 원인에 맞는 맞춤형 대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이제 두 번째로 전문가들은 사회 안전망 확충을 이야기합니다. 경찰 단속뿐만 아니라 지자체, 복지 관련 부처 등이 입체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해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동국대 곽대경 경찰학과 교수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그 지역의 어떤 전문 기관이라든지 또 사회적 안전망을 갖다 보완해주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이제 공동 노력이 그러니까 필요하다. 원인을 분석하고 여기에 맞춘 사회적 안전망 이렇게 설계하는 게 핵심이다. 네, 결국 답은 복지 정책 강화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최근 흉악범죄 피의자들이 주로 20대에서 30대 그리고 네, 사회적 외톨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에 대한 박탈감, 혐오 같은 감정을 느껴서 이게 범행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범죄 고위험군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취업이나 교육처럼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범죄 고위험군을 치료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민소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